요새는 인터넷 시대, AI 시대, 뭐 되게 자동으로 뭐 설정만 해놓으면 바로바로 뭔가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복잡하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들 얘기하죠. 그런데 가끔 생각해보건데 너무 자동이다. 너무 온라인으로 뭐 자동 이체든 아니면 자동 결제든 뭐 할부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척척척 이렇게 알아서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이다. 알아서 뭔가가 된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때로는 아날로그처럼 사는 게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많이 듭니다. 어쩌면 너무 자동으로, 너무 편하게 뭔가가 진행된다라는 건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돈을 뜯어가는 그런 좀 나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때로는 아날로그처럼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동이 제하지 않고 그 날짜가 되면 공과금도 자기가 납부해보고 뭐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좀 불편하게 사는 게 훨씬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식사를 하러 간다. 12,000원이다. 내가 만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두 장을 준비해서 건네면 불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적인 느낌들을 갖게 하죠.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소비를 좀 더 인식하게 되게 해준다라는 거. 아, 내가 지금 저 한 끼를 먹기 위해서 12,000원을 쓰는구나. 만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두 장이 소비가 되는구나. 내가 혹시라도 이 12,000원을 아끼면 다른데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그런 고민으로 지내면 우리 삶에 좀 더 이로운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어느 소설 작품에 나와 있는 대목인데, 한국에 있는 주부들은 다른 이제 지인들을 만나면 커피숍에 앉아서 4,000원,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신다고 하고, 일본에 있는 주부들은 놀이터에서 자판기 캔 음료 1,000원짜리 사서 두 명이 나눠서 마신다. 뭐 이런 얘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대목을. 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국 따져보면요,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훨씬 더 잘 살죠. 선진국이죠. 한국은 그거보다 좀 덜하고, 그런데 소비로만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한 몇 배는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겠습니까? 일본은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 임금 상승이 거의 없었고, 뭐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이제 있었던 거고, 한국은 계속해서 임금이 계속 올라왔죠. 그래서 소비를 좀 왕성하게 하는 게 자연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뭔가 좀 고민이 되는 대목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죠. 소비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 다 퇴사하거나 하면 다들 뭐합니까? 유럽에 한 1주든 2주든 갔다 온다고 합니다. 유럽에 1주 다녀오면, 2주 다녀오면 비용이 대략 얼마 들겠습니까?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자기가 저축을 해서 그 여행비를 마련할까? 아니면 그냥 할부로 갔다 오는 걸까? 좀 의심이 될 때가 가끔 있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유럽 여행을 간다, 어딘가 멀리 자기의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먼 곳으로 떠난다. 되게 우아하고 멋있고 좋아 보이죠. 근데 그건 또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비용을요, 갔다 오는 건 멋있게 폼나게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카드 할부로 6개월이든 12개월 할부든 돈 내면 되잖아. 이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할부로 사는 게 당연하다. 누가 목돈을 내고 사냐. 다 할부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구식으로, 좀 옛날식으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돈 다 모아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 가고, 그 돈으로 차 사고, 뭔가 냉장고 바꾸거나 세탁기 바꿀 때도 그 모은 돈으로 하자. 이러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세상 천지에 안전하기만 한 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전부 다 안전하기만 하겠습니까? 불안전한 것도 되게 많을 거고요. 그런데 좀 더 영리해 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좀 더 현명하게 살아가 보자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는 게 참 만만하지 않은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든 우리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좀 보수적으로 살아가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방식들 중에서, 우리의 인생 선배들이 해왔던 무엇들 중에서 현명하다 싶은 것들은 좀 잘 좀 받아들여서 움직여 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는 게 다들 제각각이긴 하죠.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추고 사는 사람들도 소수,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든 자리를, 직책을 가지고 또 자리매김하는 사람도 소수. 다들 소수더라는 겁니다.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의 길을 쫓아가면 삶의 수준이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고, 소수에게 해당되는 모습을 하고 산다라고 하면 나름 그래도 갖춰진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느냐가 아주 큰 인생의 이제 삶의 키가 될 수도 있겠다, 방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각오를 하는 게 필요하고, 또 뭔가 서둘러서 빨리빨리 결정하는 것보다 천천히 느릿느릿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게 훨씬 우리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따져보고 좀 더 헤쳐나가고 좀 더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러는 상황 속에서 길이라는 것들을 모색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나아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우리가 맞이한 앞으로의 삶이 나아지는 것 말고 유지만 되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시덕지다 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좀 더 듭니다. 왜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쪼록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좋아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 내가 나를 유지시키는 것, 좀 더 지켜내는 것, 여기에 좀 더 집중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아날로그적인 방식도 잘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